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품위 있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이 아마 인류가 소망해왔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서 품위 있게 살아가는 일, 이것을 우리가 지향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은 위계 질서를 만들어 그 위계의 꼭대기에 앉거나 꼭대기에 가까운 곳에 자리하는 것이 품위 있는 삶을 사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한 뒤에 적을 포로로 잡아 종으로 부리는 방법으로 품위 있는 삶을 누렸던 고대 로마 사람들을 그 대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귀족이 부러워할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죠.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업을 해서 돈을 벌든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돈을 벌든 또는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빼앗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서 뛰고 있죠. 흔히 돈벌이는 기업가나 직장인이 하는 일로 오해하는데 대통령이나 장차관도 돈벌이를 위해서 일하고 국회의원도 돈벌이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문기자도 대학 교수도 공무원도 군대의 장군도 모두 사실은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돈벌이가 멋진 공적 기능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내막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한 돈벌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나 승려 같은 성직자도 돈벌이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면 모든 시민이 돈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돈벌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누구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벌이는 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가 훌륭한 사회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이나 성취하고 싶은 바가 다 다르고 누리고 싶은 바가 다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수많은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하지 않으려 하는 일은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 대신 일하게 하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로봇 산업이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죠. 청소하는 로봇, 안마해주는 로봇, 음식을 만들어주는 로봇, 심부름을 해주는 로봇. 이런 로봇들이 사람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 즉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서는 온갖 특권과 편법과 탈법이 공정한 경쟁을 망치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공정경쟁을 어기는 불법, 탈법, 편법, 특혜 이런 갖은 불법과 불의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찾아내어 처벌하는 일이 국가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권과 특혜를 눈감아주는 경우에는 그 사회는 불의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이런 불의한 사회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각종 입시 비리, 토건 비리, 검찰 비리, 수사 비리, 언론 비리 등이 쉬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한국 사회는 거대한 비리 복합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순경이라도 알고 있어야 사건을 무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니까요. 결국 한국 사회에서 품위있게 살려면 권력과 유착하여 권력을 방패로 삼아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 최고의 길일 것입니다. 이 방법을 가장 완벽하게 해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과 그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그들은 검찰 권력을 이용하여 거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고 특히 김건희는 대통령의 아내가 되어 국가 돈으로 명품 쇼핑을 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신데렐라를 탄생시킨 괴물 사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김건희나 최은순을 따라서 권력을 이용한 부자되기 계획을 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기회를 빼앗아 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결국 그 업보를 그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척 품위 있는 삶으로 보일지 모르나 머지않아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될 테니까요. 정말로 품위 있는 삶이란 품위 있게 일하고 품위 있게 경쟁하고 품위 있게 벌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서 돈을 버는 것,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면서 돈을 버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면서 돈을 버는 것, 다른 사람의 가치를 증진시켜주면서 돈을 버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면서 돈을 버는 것, 이렇게 돈을 버는 일이 바로 품위 있는 돈벌이입니다. 이런 돈벌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능력을 길러야겠죠. 그 능력을 기르는 일에 국가가 교육을 맡아 원하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한국 사회는 좀 더 의로운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벌이에 무관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이는 바로 삶을 어떻게 갖고 나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신부도 승려도 그들에게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일에는 마땅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대가가 품위 있는 일의 결과물이라는 것도 잊지 맙시다. 여러분 모두가 품위 있는 돈벌이를 해서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